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파이썬 기초 18번째 시간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 자,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자, 그냥 계속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심심하니까, 자, 문제를 하나 또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자, 다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개의 문자를 입력받아 마지막으로 입력받은 문자부터 첫 번째 입력받은 문자까지 차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의 예는 다음과 같고요. 자, 그 값을 다음과 같이 출력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입력 받을 때, 자, 문자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문자 하나 사이에 화이트 스페이스, 공백 하나가 들어간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리스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리스트를 사용할 건데 그 리스트를 사용하기 앞서서 힌트가 되는 거는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로 하나의 캐릭터 사이에 그 구분자가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한다는 것. 그것을 이용을 해서 리스트를 활용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자, 오늘 날짜로 된 디렉토리 안쪽에다가 자, J150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입력을 받으려면 파이썬에서 입력받을 때는 input이라고 주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tr 데이터라고 해놓고, 자, 데이터라고 해놓고, 자, input 한 다음에, 자, 안쪽에다가 프롬프트를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자, 저는 이렇게 화살표를 줄게요. 자, 그 다음에 10개의 캐릭터를 입력 받을 건데, 10개의 캐릭터를 입력 받을 건데, 자, 그거를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 공백으로 줄 거고, 자, 화이트 스페이스로 공백을 줄 거면 그 화이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제가 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어떻게 쓸 거냐면 그거를 str 데이터라고 한 다음에,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에서부터, 자, 0에서부터 9까지 돌릴 거고, 그거를, 자, 스플릿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0에서부터 지금 제가 9까지 10개 문자를 자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건데, 사실은 이렇게 주면은 절반만 잘리겠죠. 왜? 안쪽에 지금 화이트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고, 자, 그냥 저는 스플릿으로 자르겠습니다. 자, 약속을 하나 하죠. 반드시 10개의 문자를 입력받았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좀 하고 이 문제를 전제 조건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디테일하게 그런 조건 하나하나 다 맞춰 줘서 해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저는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이미 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스플릿은, 자, 화이트 스페이스 하나 줄 거고, 자, 그러면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은 리스트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입력받은 값을 역순으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역순으로 출력을 하려면, 자,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슈가 있겠죠. 자, 저는 반복문을 사용할 겁니다. 자, 반복문 사용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I in range라고 해놓고, 자, 마이너스 한 다음에 len, 자, 리스트 데이터라고 한 다음에, 자, 앞에는 시작 지점은 마이너스를 주고 끝나는 지점은 길이만큼의 마이너스 값을 주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다가 더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더하기를 하나 더 하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할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그렇게 해놓고, 자, 프린트를 할 건데 리스트 데이터라고 한 다음에, 자, i라고 해놓고 end라고 한 다음에 공백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편의성을 위해서, 자, 얘는 입력값을 제가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를 해놓고,
자,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냐? 여기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지금 화살표가 하나 떨어졌고요. 자, 제가 입력 프롬프트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화살표 하나 집어넣어줬죠. 자,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값이. 자, 그 상태에서 값을 집어넣으면 자, 우리가 원하는 출력 형태가 쭉 나오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문자를 다 쓰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제가 세 개 문자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프롬프트에 사용자가 A,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 그 다음에 B, 그 다음 화이트 스페이스 C라고 입력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C, B, A로 출력이 돼야 돼요. C, B, A로. 자, 근데 저는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는 걸 썼고 음수 인덱스를 사용을 했죠. 자, 그러면 음수 인덱스의 관점을 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의 문자열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얘의 문자열에 대한 길이 5가 되겠죠. 5.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얘를 뒤집어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 1을 앞에다 뒀고 문자열의 길이에다가 더하기 1을 시킨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줬어요. 자,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되시나요? 자, 레인지 범위에서는 자, 이 값의 범위의 하나 작은 값까지만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차. 자, 그것의 기준은 얘가 될 테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음수 인덱스에 마이너스 5까지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를 더 더해준 거고요. 하나를 더 더해준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자면 이 범위만 보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쫀쫀쫀쫀 하고 마이너스 6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범위는 숫자에 대한 범위는. 자,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마이너스 5까지 돌아가겠죠. 엄밀하게 따지면 실제 추적되는 범위는. 자, 근데 그거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자, 일단은 내가 추적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6까지라고 해보죠. 여기만 봤을 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근데 얘는 점프라고 했어. 점프. 마이너스 1에 대한 간격.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추적될 거고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3까지 돌아갈 거고 쭉쭉쭉 가다가 마이너스 5까지 돌아갈 거예요. 마이너스 5까지. 자, 그러다가 마이너스 6은 출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출력이.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 더하기 1을 안 해버리고 더하기를 안 해버리고 자, 그냥 이렇게만 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마이너스 4까지만 출력이 돼요. 뭐냐면 C, 그 다음 화이트 스페이스 B, 공백 이렇게만 출력이 될 거라고요. A가 출력이 안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더 더해준 상태에서 음수를 붙인 다음에 이 작업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하나만 풀어보기에는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뭐 풀어볼까? 두 번째 거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는 이제 5개의 정수를 입력받은 후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입력받은 정수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5, 그 다음에 세 번째 33, 그 다음에 다섯 번째니까 9. 이 세 개의 값을 더한 값을 출력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출력 얘가 57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죠.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얘는 J 151이라고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입력하는 포맷은 자,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할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정수의 합,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에디션이라고 하는 그 합, 서메이션이 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입력받은 값이 엘리먼트에 대한 속성이 인티저여야 돼요.
자, 그것만 좀 생각을 좀 유념을 좀 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동일하게 앞선 문제와 똑같이 여기까지는 제가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입력을 하나 한번 받아볼게요. 이거 제가 이것도 그냥 죄송하지만 제가 복붙을 좀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해놓고 자, 리스트 데이터에 자, 앞에 있는 값의 속성을 좀 데이터 타입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한 작업이.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자, 입력을 받은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 얘가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나는 분명 15, 20, 33, 19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정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얘는 각각은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자,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가 오퍼레이터가 지금 더하기이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해지려면 얘가 인티저 타입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 데이터라고 해놓고 자, x4 x in 리스트 데이터라고 한 다음에 자, 얘를 제가 강제형 변환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제는 인트로 타입이 바뀌었죠. 되셨나요? 자, 한번 제가 이 코드를 좀 설명 좀 다시 드려보면 자, 여기까지 들어온 값은 얘네들이 지금 화이트 스페이스 공백이 하나씩 찢어진 상태에서 각각의 값이 속성으로 들어가는 리스트 타입으로 즉 어레이에 대한 형태로 들어가는데 앞서서 제가 인트로 해놨기 때문에 각각의 엘리먼트들에 대한 형태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에서 인티저로 변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형 변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연산이 가능해져요. 더하기에 대한 연산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원하는 게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입력받은 정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 요지였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잘라야 될까라고 하는 이슈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 2, 3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두 칸씩 띄겠습니다. 두 칸씩. 자,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앞서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다 써먹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얘를 출력을 한번 해보면 프린트 리스트 데이터라고 해보면 자, 그러면 15 첫 번째, 33 세 번째, 9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값이 리스트 형태로 쭉 들어와 있죠. 되셨습니까? 자, 제가 앞에 하고 뒤에 거를 생략을 하면 뭐라고 했죠? 자, 이거하고 같다고 했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리스트 데이터 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점프예요. 두 칸씩 점프 뛰겠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범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력을 할 건데 점프 뛰는 그 값은 두 칸씩 뛰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 33, 9라고 하는 값이 나온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값을 합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반복문을 돌릴 겁니다. 자, 그럼 서메이션 즉 합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n sum이라고 한번 해보죠. n sum. 자, 얘는 0이라고 초기화를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for I in range 해놓고 자, 0에서부터 len 리스트 데이터라고 한 다음에 자, n sum 해놓고 자, 누적으로 합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야지 값이 나오겠죠. 자, I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프린트 해놓고 n su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5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면 되겠죠. 57 나오나 안 나오나 봅시다. 자, 나오죠. 값이 되셨나요? 자, 저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물론 제가 앞서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하는 이 방법이 정답이 결코 아닙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론적인 어떤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자, 앞에 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문제 두 문제를 좀 해결을 같이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먼저 듣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도전을 해 보시고 이 사람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이론적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